수돗물에서 냄새가 나요. 민원이 300여 건을 돌파했다. 한강은 완전 녹차라떼다. 이게 뭡니? 한강에는 2008년 이후 4년 만에 조류주의보가 내려졌다. 아 더러워. 냄새도 난데. 녹조는 독성 물질을 분비하는 남조류 일종으로 확인되면서 수돗물 안전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환경단체는 4대강 사업 추진 때문이라고, 정부는 폭염 때문이라는데, 아 궁금해. 녹조라 끓여도 소용없을 것 같으니까 생수 판매가 급증하고 있다고 한다. 우리 아이들이 마시는 물, 정수 처리도 못 믿겠다. 환경단체 대 정부, 녹조와의 전쟁을 회도난마해보자. 강의 심각한 녹조 현상 원인을 두고요, 환경단체, 정부 간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환경부에 저희가 전화 계속했는데 전화 잘 안 받으셔요. 그리고 환경부 이게 좀 물 관리하고 막 나눠져 있어서요. 네, 서울시 권기육 물관리 정책관, 옛날로 치면 물관리 국장이 함께 하셨고, 시민환경연구소 소장을 맡고 계시는 관동대 토목공학과 교수입니다. 박창근 교수와 함께 자리했습니다. 지금 녹조 현상 워낙 심각해서 캐도남마에서 짚고 가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지금 얼마나 심각합니까? 일단 우리 교수님부터. 네, 지금 현재 제가 지난 주말에 좀 보세요. 예. 이 사진은 없고요. 예. 예. 이거 얼마나 심각합니까? 예. 이제 수치료가 제가 그거 있으면 제가 들고 있을게요. 예. 그거 주세요. 예. 요거요? 네. 지금 제가 지난 주말에 낙동강 조사를 갔었습니다. 2박 3일 동안. 낙동강 갔다 오셨습니까? 네. 네. 한강도 갔다 오고, 네. 갔다 왔는데 현장에 가보면은 이게 물을 퍼면은 아예 그냥 푸른 물이 돼버립니다. 네, 목소리 좀 정확히 좀 크게 해주세요. 예. 예, 녹차 라떼 원단 그대로 네. 강 전체가 푸른 물감을 풀어난 것처럼 네. 아주 심각합니다. 자, 이거 표를 어떻게 보는 겁니까? 표를 보면은 지금 위에 조류 경보제 있지요. 거기 네. 보면은 지금 현재 낙동강에는 조류 경보제를 실시 안 하고 있는데, 실시를 한다 그러면은 네. 경보와 대발생 사이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아주 심각한 상태에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경보와 대발생 사이. 그러니까 지금 현재 낙동강에는 남조류 세포수가 네. 많은 데는 6만 개 이상이 나옵니다. 네. 그럴 경우에는 이제 경보 이상 대발생 직전이죠. 이게 네. 계속 조금만 진행되면은 이제 대발생이 되고, 네. 실제로 구간에는 대발생된 지역도 있습니다. 낙동강이요. 낙동강이요. 네. 한강도 가보셨습니까? 네, 한강은 일단 남한강 같은 경우에는 조금 괜찮습니다만, 네. 북한강에는 이미 조류가 많이 발생해서, 서울시에도 며칠 전에 조류 지금 주의보 단계를 했죠. 지금 현재는 지금 거의 경보 단계에 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주 심각한 시점에 있고, 네. 이런 것은 그 전에 있었지 않은 상황이었거든요. 경보 상태가 되면 이 표 아시겠습니까? 좀 아시는 예. 거죠? 자, 예. 경보 상태가 되면 어떻게 되고 대발생 상태가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현재 한강 상황을 좀 말씀을 드리면. 네, 한강상. 이제 팔당 상류에서부터 이제 조류가 발생을 해서. 네. 하류 쪽으로 이제 확산돼 가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상류 쪽에서 이미 시작됐고요. 그렇죠. 녹조 현상은. 네. 네. 최초는 이제 상류 쪽에서부터 이제 내려오는 네. 그런 상황인데, 지금 현재 상태는 저희가 서울시 구간은 이제 강동대교에서부터 네. 그다음에 일단 잠실대교까지 그 구간에 이제 저희 취수장이 이제 거기 다 존재하는데, 네. 그 부분에 이제 취수구가 있습니다.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박 교수 말씀하신 대로 이제 어제 8월 9일. 네, 어제 드디어. 조류주의보를 이제 발령을 하는 단계가 됐고. 네. 그 다음에 하류 쪽에 이제 잠실대교서부터 아래쪽으로는 이제 성산대교까지. 네. 하류 쪽으로는, 아직 조류주의보 단계까지는 아니고. 네. 8월 7일날 저희가 나와 있는 데이터에 의하면 조류주의보 단계에 해당되는 농도가 검출이 됐는데, 네. 규정상 2회 연속 검출이 돼야 되기 때문에, 네, 규정상. 다음번에 이제 8월 15일 날 이제 최소로 해서, 네, 그때 결론이 나겠네요. 그때에서 이제 하류 쪽에는 조류주의보를 발효를 할 것이냐, 그때 이제 결정이 네, 되겠습니다. 그게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게, 네. 그러니까 오늘 측정을 했는데 이제 기준치를 초과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일주일 후에 다시 측정해가지고 기준치가 넘으면 이제 경보라든지 주의보를 가게 되거든요. 네. 문제는
예를 들어서 오늘 측정했는데 네. 넘으면 바로 발령을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지금 법이 제도가 이상해져 가지고 아. 일주일 후에 다시 해서 일주일 동안에 조류가 아주 범벅이 될 네.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 현재 그런 상황은 낙동강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강에도 곧 발생할 겁니다. 네. 그러면 일주일 사이에 막 그게 조류가 엄청나게 벌써 경보 대발상까지 가도 그건 법이 일주일 후에 검사하기 때문에 그거 진짜 불합리한데 그건. 네, 그래서 그 사이에 국민들은 악취나는 수독물 그렇죠. 먹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을 그건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일단 현재 그 법적인 기준이나 운영하고 있는 지침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일주일마다 한 번씩 최소로 해서 2회 연속 되는 경우에 이제 발효하기로 되어 있는데 저희 서울시에서는 저희 시민들의 그 어떤 뭐 불안감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실제로는 저희가 일주일에 2번 이상 지금 최소로 해서 분석을 하고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건 좀 이제 바뀌어가지고. 예, 좀 더 네. 그보다는 강화된 상황으로 저희가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간단히 얘기해서 수돗물 예. 지금 먹어도 됩니까? 괜찮습니다. 예. 괜찮습니까? 예, 예. 근데 이렇게 막 생수 사다가 먹고 아니 상식적으로 네. 우리가 지금 똥물도 네. 그 정수 시스템에 들어가게 되면은 네. 먹는 물로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아. 그런데 깨끗한 원수를 가지고 수돗물 만드는 거하고 녹조가 끼운 물을 정수해가지고 가는 물을 갖다 놨을 때 과연 일반 시민들은 어느 걸 먹겠습니까? 이건 상식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언론에서 나옵니다만 지금 생수를 지금 사기 위해서 지금 야단이거든요. 특히 오늘도 저도 봤는데 임산부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민감합니까?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 특히 생명을 지켜줘야 될 중대한 사항인데 이것이 지금 완전히 뒤틀어져 있다는 상황입니다. 수돗물에서 냄새 난다는 민원 받아보셨습니까? 저희 서울시에서는 지금 화성탄을 투입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크게 지금 악취에 대한 민원은 없고요. 네. 그 다음에 특히 저희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 원수를 이제 채취해서 이제 수질 검사를 하는데 원수뿐만 아니라 정수된 물, 처리장 거친 물도 이제 그에 준해가지고 이제 수질 검사를 합니다. 네. 그렇게 되면은 악취 발생하는 이제 요인이 되는 게 디오스민이라는 이제 네. 악취 발생 물질이 있는데, 네. 그게 이제 환경부에서 20, 이제 PPT,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미량인데, 요 정도 넘으면 이제 악취가 난다고 합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그걸 계속 매일 체크하고 있습니다. 네. 다 그 이하로 지금 처리가 근데 되고 기사에서 있습니다. 보니까 악취가 나는 민원 전화가 많이 발생했다 이러는데 아직 체크 못 하신 거 아니에요? 그것은 이제 화도 쪽이나 경기도 쪽에 그 민원이 좀 발생하는 걸로. 아, 서울은 알고 있습니다. 아니고요? 예, 그렇습니다. 네. 원인이 어디, 자, 이제 원인 가지고 네. 얘기를 해야죠. 이거를 이게 제가 좀, 왜, 예. 아무래도 햇볕 이렇게 나 이렇게 뜨거운 여름, 나 처음 봤는데. 일단 그 그죠? 부분, 그 부분부터 여기부터 말씀드리면은 네. 이 녹조 현상이 발생하려면은 네. 제일 중요한 게 제가 들고 있을까요? 예, 예. 그리고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녹조 현상이 발생하려면은 네. 영양염류인 인이 일단 많이 들어와야 됩니다. 지금 네. 현재 4대강에는 영양염류인이 부영양화가 발생하는 이상으로 지금 이미 흐르고 있었거든요. 네. 거기다가 수온이 높아지고 햇빛이 많이 쬐게 되면 이제 녹조 현상이 발생하는데 네.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체류 시간이 증가가 되면은 녹조 현상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다시 해서 영양물질이 많더라도 물이 흐를 경우에는 녹조가 잘 발생 안 합니다. 아무리 수온이 높고 네. 광량이라는 게 뭡니까? 햇빛량이 많더라도 수온이 높고 햇빛량이 네. 많다. 같은 얘기겠죠, 수온하고. 네. 이런데도 체류 시간이 증가해야지만 녹조 현상이 그렇습니다. 일어납니다. 만약에 물이 빨리 흐르게 되면은 이런 현상이 안 안 생기고, 나타난다. 예.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래서 이제 녹조 현상이 발생하면 수질이 악화되고, 그렇죠. 뭐 냄새라든지 많은 문제가 그렇죠. 생길 수 있는 네.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전제 조건이 이 체류 시간 증가의 원인이 바로 4대강 보다 이런 바로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겁니다. 네, 4대강 사업의 핵심이 보호건설과 모래준설이거든요. 네. 보호는 알다시피 흐르는 물을 정체시켜 놨거든요. 네. 저희들이 낙동강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네. 초당 2cm에서 3cm 정도 거의 물이 정체된 상태에 흐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부영양화 될 수 있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이 모래가 수질을 정화시키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정수 시스템을 가동할 때도 모래 세척 역할을 하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천에 물이 흐르면은 물이
모래 속으로 흐르면서 수질이 개선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4대양 사업의 주 사업이 준설과 보건설인데 이것이 수질을 악화시키는데 결정적인 요인이 된다는 겁니다. 그게 체류 시간을 증가시켜준다 이런 얘기죠. 그렇습니다. 시계에 대해서. 자, 혹시 한강에도 보가 있죠?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이제 보면은 제가 이제 낙동강 이제 경우는 제가 이제 잘 모르겠고 네. 저희 서울시와 이제 관계되는 한강 수계를 이제 말씀을 드린다면 요번 그 조류 발생되는 상황이 남한강이 아니고 이제 북한강에서 이제 굉장히 심하게 발생이 됐어요. 그런데 네. 이제 4대강 공사는 이제 한강 수계 같은 경우는 뭐 100% 그저 남한강에서 이루어진 상황인데 오히려 녹조 현상은 남한강에는 발견되지 않고 네. 거기는 이제 주의보도 지금 발효가 안 된 아, 상태. 남한강. 남한강에 이제 보호공사를 했는데도 네. 오히려 이제 북한강 쪽에서 이제 지금 발생하는 상황이거든요. 보호가 있는 곳은 남한강 쪽인데 그렇습니다. 예. 남한강에는 오히려 녹조가 발생하지 않고 예. 보호가 없는 북한강 쪽에 녹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런 얘기죠. 북한강 쪽에 이제 대신 이제 댐이 물론 있죠. 아, 댐이 네. 댐은 과거부터- 그보다 더 큰 거 아니겠습니까? 과거부터 있었던 이제 예. 댐이고.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국토부랑 이제 환경부가 이제 꼼수를 부르는 게 바로 그 부분입니다. 네. 분명히 남한강보다 북한강이 수질이 좋습니다. 네. 그렇지만 북한강 같은 경우에는 평화의 댐부터 해가지고 7개의 댐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옛날에도 수질이 좋았습니다만은 한강에 그 녹조가 발생하면 주로 북한강에서 발생했거든요. 네. 4대양 사업하기 전에도. 네. 그런데 이제 4대양 사업을 하고 나서 이제 북한강에서 옛날처럼 녹조가 생기니까 네. 정부에서는 이게 남한강은 괜찮고 북한강 때문에 그렇다고는 어떤 걸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또 이야기를 했는 게 곧 남한강에도 녹조가 발생할 것이라고 저희들이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국토부가 아마 오늘부터 하루에 그 충주댐에서 남한강이죠. 네. 충주댐에 있는 물을 하루에 550톤씩 방류를 하거든요. 네. 그런데 방류해가지고 이제 수질을 개선시킨다는 건데 지금 이게 잘못됐는 게 북한강이 물이 더 들었거든요. 그러면은 소양강 댐에 있는 물을 방류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남한강에 있는 충주댐 물을 방류를 하고 있다는 거죠. 네. 이것은 앞으로 남한강에 보가 지금 3개 들었었지 않습니까? 네. 여기에 부영양화가 일부 저희들이 메시지 조사관에 일부 발생하고 있었는데 이것을 이제 희석시키기 위해서 다시 해서 남한강에는 4대양 사업을 했지만은 수질이 부영양화가 발생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하기 위해서 더 신경을 많이 쓴다 예. 이 말이죠. 댐 물도 그쪽은 빨리 해서 최대한 빨리빨리 속도도 내보내고 그런 지금 건데. 이제 북한강이 지금 녹조 때문에 엉망인데 그러면 북한강이 물을 공급해 줘야 되는 예. 거죠. 저기 국장님 저- 얘기 들어보셨어요? 예, 그 상황은 지금 제가 볼 때는 뭐 이제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제 지금 현재 북한강에 이제 의암댐부터 이제 녹조가 굉장히 심하게 네. 지금 정체되어 있는 이제 상황인데 예를 들어서 소한강 댐을 이제 방류할 경우에는 그 이제 많은 녹조들이 이제 서울 한강 쪽으로 밀려 내려오게 되기 네. 때문에 오히려 물론 이제 시간이 오래 지나면 그게 다 내려가겠지만 당분간은 또 서울 한강 구간을 굉장히 또 오염시킬 수 있는 그러니까 소지가 북한강은 우리 이쪽 한강 서울 쪽으로 오고 남한강은 저쪽 남쪽으로 가는 거예요. 남한강도 서울 쪽으로 가죠. 다 서울 쪽으로 옵니까, 둘 하지만 다? 남한강 수질은 아직 그 녹조가 심하지 않기 때문에 네. 그 녹조를 청소하기 위해서는 남한강에 있는 댐을 방류하는 것이 아, 더 낫고 네, 서울 시민들의 그렇죠. 물을 위해서는. 북한강 쪽을 이제 방류를 하게 된다면 지금 상당히 녹조가 많이 끼어 있는 의암댐이나 그런 녹조들이 내려오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마이너스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선택을 하라면은 남한강 쪽을 방류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지금 이제 당장 지금 글쎄요. 어떻습니까? 뭐 그렇게도 이야기할 수 그래서 당분간은 있지만 그 시민들이 맑은 물을 먹기 위해서는 남한강 쪽은 물이 깨끗하기 때문에 그쪽을 방류하는 게 그건 맞. 아니죠. 그렇다고 해서 지금 북한강에 있는 녹조가 네. 더 분무했으면 더 분무했지. 그 줄어드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은 그것도 임시댐빵 아니겠습니까? 지금 국장이? 그렇지만 이제- 언젠가는 북한강 그거 녹조 내려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일단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수율을 볼 때 북한강 쪽이 남한강보다 굉장히 적거든요. 네. 댐에. 근데 댐의 목적이라는 것이 뭐 이제 수질 개선의 목적도 있겠고 또 이게 다목적의 댐이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또 가뭄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함부로 사실 방류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그만큼 이제 녹조를 개선해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 선택한다면은 이제 남한강 쪽이 저수율이 좀 더 높고 그래서 저수위 소양강 댐이 더 높은 거 아닌가요? 지금 현재는 그 충주 쪽이 높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비도 그쪽에서 지금 많이 내리고 있고. 이 심각한 얘기를 두 분이서 너무 조용히 얘기하니까 졸려요. 네, 좀 이렇게 이거 심각한 얘기잖아요, 이게. 그죠? 지금 우리 국장님은 솔직히 기술고시 패스하고 이쪽 잘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서울시 물관리 지금 정책관하고 있는데 솔직히 보호 영향이 있다고 보십니까? 어떡합니까? 양심상으로 말씀. 글쎄, 근데 제가 볼 때 그 녹조 현상이 이제 4대강 그 공사한 이후에 지금 이제 발생한 걸 가지고 그게 주 원인이다. 네. 라고 얘기하기는 뭐냐면 이제 과거 2000년대 이후에 주 원인이라고 얘기하기엔 부족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지금 과거 2000년대 이후에 녹조 현상이 없었냐면 그건 아니거든요. 네. 고가 건설되기 이전부터 6번이나 네. 그 조류주의보가 왔었다. 네. 그것은 이제 아까 박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그 날씨, 기온하고 그 다음에 저 강우량이나 네. 뭐 그런 것에 의한 네. 햇빛, 네, 양. 온도 뭐 이런 것이 굉장히 결정적인 요인을 미치고 있는 것이 아니냐. 과거에도 계속 있어 왔는 네, 그러나 현상이니까. 보가 아까 말한 대로 체류 시간을 증가시키는데 분명히 원인을 제공하기 때문에 이것도 이유라고 볼 수도 있다. 조금의 이유가 될 수도 있다. 이 부분은 긍정적으로 얘기하실 그거는 수 뭐 있죠.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아, 그 부분은 아니고 거기에 꼭 대해서는 뭐 검토를 해야 저희가- 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2000년 이후에 6번 정도 북한강에서 조류가 예, 발생했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남한강에 발생 안 했거든요. 그 보가 없고 댐이 상주됐기 때문에. 그러다 그러면 상식 아닙니까? 댐이 그러니까 저기 수양강 댐 밑에 춘천, 청평, 의암 이런 댐들이 쭉 있거든요. 네. 여기 이게 보보다 훨씬 더 큽니다. 지금 사당 공사에 의해서. 네. 그런 거에 의해서 쭉 가려져 있다 보니까 2000년 이후에도 계속 몇십 번씩 그 조류가 발생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은 물을 정체시키니까 조류가 발생한다라는 것을 이미 자연이 우리한테 가르쳐 줬거든요. 반증하는 내용인 그렇죠. 그 이번에 이제 그 정부가 발표한 내용을 보면은 녹조 발생 원인을 가뭄과 폭염이라 했는데 제가 기상청 7월 기후 자료를 분석한 걸 보니까 네. 강수량이 7월 올해 287mm가 왔습니다. 평년 그러니까 작년부터 30년간 평균 7월 강수량이 290mm입니다.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년에 오는 만큼 7월 달에 비가 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온도가 지금 그 폭염이 왔다 그러는데 7월 한 달 평균 온도가 지금 25.5도입니다. 그리고 예년 다시 해서 30년 평균은 24.5도, 1도씨 정도 상승했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게 폭염이라 해도 물론 1도씨 정도 올라가면 폭염을 할 수도 있겠지만은 정부가 큰 차이가 주장한 없다. 만큼 그런 어떤 그러니까 가뭄과 폭염에 의해서 이 발생했다라는 것은 말이 안 되고요. 네. 지금 남한강에는 아직까지 하여튼 그 녹조 현상이 안 나타나고 있으니까. 일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부? 예. 그 주변에 물이 아주 많이 정체된 일부. 지역에서는 저희들이 조사를 나와보니까 그러니까 낙동강처럼 아주 광범위하게 있는 건 아니고 왜 그런가 하니까 남한강에 있는 보는 낙동강에 있는 보 규모에 비해서 한 3분의 1이나 4분의 1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네. 규모가 조그만합니다. 아, 낙동강이 크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또 제가 표를 제가 들고 있을게요. 네. 여기 보면 4대강 살리기 사업의 비전과 목표 있는데 목표가 네. 기후변화 대비가 제일 먼저 나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기후변화라는 게 뭡니까? 아까 정부 말대로 맞다면은 가뭄과 폭염 아닙니까? 네. 가뭄과 폭염이 오더라도 거기에 대한 하천을 관리하겠다는 거였거든요. 네. 그래서 전략에 보면은 사후 대책에서 아니라 사전 예방에서 종합 대책을 수립하겠다는 거거든요. 네. 지금 현재는 사후 대책을 수립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네. 이게 4대강 사업이 완전히 빗나간 거죠. 아, 그래서 목표도 틀려버렸고 그렇죠. 전략도 틀렸다. 기대 효과도 수질 개선이라고 했는데 네. 어쨌든 간에 뭐 이게 이상 기후든 기후 변화든 가뭄이든 폭염이든지 간에 이 4대강 사업을 하면은 기후 변화도 대비하고 사전에 예방하고 수질 개선이 된다 했는데 이 완전히 빗나간 거지 않습니까? 아, 전략도 틀렸고 목표도 틀렸고 틀렸고 기대 효과도 틀렸다. 네. 거꾸로 가고 있었다는 거죠. 네. 그것을 저희들이 4대강 사업을 시작한 시점에서부터 줄기차게 지정해왔거든요. 네. 그래서 만약에 정부가 이런 어떤 수질 악화가 우려된다는 시민사회단체의 어떤 주장이 있으면은 머리를 맞대고 해결책을 찾아야 되는데 네. 아직 한 번도 거기에 대한 공개적인 논의장이 없었습니다. 네, 수자원 공사에서
뭐 이런 것 때문에 고소하신 겁니까? 고소를 당하셨다면서요? 왜 이것 때문에 이렇게 주장하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목표도 이- 잘못되고 전략도 잘못되고 네, 기대했도 그렇습니다. 잘못되다 주장하니까 고발했습니까? 네, 고소를 고소를 제가 했습니까? 네, 당했습니다. 거의 6월 말에 수자원공사 정남전 본부장께서 고소를 하셨는데 네, 이유가 이유는 하만보가 지금 보호가 있지 않습니까? 네. 물이 흐르면은 보 밑에 이렇게 하상이 있는데 여기서 조금 가다가 21m를 파였습니다. 네. 21m. 그러니까 21m 같으면 아파트 8층 높이 된 만큼 하천 바닥이 파여버렸습니다. 네. 이게 진행이 되면 어떻습니까? 보가 무너질 수가 있는 거죠. 조치를 안 하면은. 네. 그리고 보에서는 누수가 발생하고 균일이 발생하고 다음에 부등 치마가 발생하기 때문에 하만보는 안전 등급상 2등급이다. 그리고 하만보 같은 경우에는 작년 6월 20일경에 공사가 끝났는데 1년 가까이 하자 보수 공사를 했다는 거죠. 이것만 보더라도 하만보는 문제가 있는 거기가 아니겠습니까? 지금 낙동강 낙동강 쪽이죠? 제일 밑에 있는 보입니다. 네. 그래서 그런 어떤 주장을 하고 기자회견을 했는데 그것이 사실관계가 다르다. 네. 그래서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구 시민들은 지금 수돗물 거기는 어때? 악취 안 납니까? 가보셨죠? 네, 대구도 지금 예년만 하더라도 낙동강 같은 경우 하류 지역에서만 잠깐 녹조가 생겼습니다. 왠고하니까 하원이 있기 때문에 물이 정체가 되죠. 네. 그래서 생기다가 이번에 함안, 합천, 달성, 강정 이런 보들이 쭉 설치되는 걸로 인해서 그쪽이 지금 아주 녹조가 번무해가지고 아마 대구 시민들께서도 물을 먹기가 상당히 찜찜할 겁니다. 네. 실제 현장에 가보면은 이래 뜨면은 이 물이 흐른 물이 흐르거든요. 이런 물을 정수해가지고 먹으라 하면 먹을 수는 있겠지만은 일반 보통 사람 이상은 먹기가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서울보다 더 심한 훨씬 더 훨씬 심해요. 녹조로 보면 5배 이상 정도 더 심각합니다. 서울시는 앞으로 어떤 대책을 강구할 예정입니까? 예, 그래서 지금 우선은 고도 정수 처리를 이제 하는 방안이 네. 그 가장 이제 확실한 수돗물, 깨끗한 수돗물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인데 돈이 좀 많이 들겠네요. 예, 고도로 투자가 주택. 있어야 되겠죠. 네. 저희가 이미 계획을 수립을 해서 네.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영등포 정수장은 이제 고도 처리가 완료가 됐고, 단계적으로 해서 이제 2015년까지는 전부 완료하는 것으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근데 이 부분도 저는 서울시가 못마땅한 게, 아니, 지금 녹조가 왜 생기는지 원인 분석부터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앞으로 조금만 더 저희 수질 관리를 잘하면은, 깨끗해진다 하면은, 고도정수 처리 시설을 할 필요가 없거든요. 이건 예산이 엄청나게 든 사업이거든요. 네. 근데 얼마나 듭니까? 약 한 4천억 정도. 어휴, 엄청나게 들어요. 처리가 4천억. 되죠? 서울 네. 시민의 세금이 4천억 거기 들어간다는 거 아니에요? 네. 어찌됐든. 그래서 이게, 저는 이게, 엄청나네. 예, 네. 사후약 방문이다. 다시 네. 해서 병 주고 약 주는 수질 정책이지 않느냐. 왠가하니까 멀쩡한 하천을 그 보호 만들고 준설해가지고 오염시켜 놔놓고 그래서 이제 또 물이 들어오니까 그러면, 고도 네. 정수 처리를 하겠다. 우리 교수님은 그 남한강에 있는 보호만 다 없애버리면 그거 고도 이거 정처리 안 해도 된다 이런 얘기. 이때까지 그래 왔거든요. 네. 그리고 또 문제는 서울시가 매년 서울 시민들이 톤당 170원이죠. 물이용 부담금을 환경부에 냅니다. 네. 그래서 서울시가 매년 전체적으로 1,800억 원을 환경부에서 매년 내거든요. 네. 그걸 왜 내는가 하니까 서울 시민들이 우리 먹는 물을 깨끗하게 해달라고 환경부한테 매년 줍니다. 그런데 이게 서울시 물이 진짜 깨끗해요. 근데 아리수라 그래가지고 그냥 먹어도 돼요. 네, 수돗물. 네, 아니 우리 그러니까 시청자 여러분께서 꼭 뭐 생수 이렇게 사서 먹고 그러는데 수돗물 제가 직접 먹거든요. 그냥. 근데 수돗물 직접 먹어도 전혀 이상이 없죠. 그죠? 그렇습니다. 예, 네, 그렇습니다. 옛날 수돗물 막 샘물 내고 냄새 나고 그랬는데 지금은 전혀 그런 거 없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대량 녹조가 발생하지 않을 때는 서울시가 만드는 아리수라는 수돗물은 그냥 먹어도 전 되죠. 세계적 수준을 가지고 있는 물입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이게 녹조가 들어오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 정도가 안 되는 거죠. 과거라기보다 녹조 이전에 아리수 상태가 안 되는 거죠, 지금.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저희가 그 분말 화성탄 투입을 좀 증가시키는 상태이기 때문에 전혀 상관없다. 예, 전혀 상관없습니다. 아, 왜냐면 그것은 이제 객관적으로 아직까지는 이제 상관없다는 예, 얘기죠.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지금 박찬원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무료용 부담금 말씀을 이제 하셨는데 이게 뭐냐면 이제 무료용 부담금을 이렇게 투자를 해서 수질 개선을 할 수 있는 상류의
은연적으로 잘 사용을 하고 하면은 굉장히 이제 상수원 보호에 많은 이제 도움이 되고 원래 취지도 이제 그런 것으로 이제 만들어진 제도인데 이것이 이제 다른 목적으로 이제 많이 좀 쓰이게 되고 하는 그런 것이죠. 저희가 이제 우려가 되고 물론 이제 중앙정부가 잘 협의는 합니다만 그 시민단체나 이제 시민사회 쪽에서도 그런 데 대한 좀 감시를 많이 요청을 하시고. 서울 시민 입장에서는 매년 1,800억 그걸 주는데 아까 우리 국장님 그 돈 딴 데다 말씀하셨듯이 쓰면 안 되죠. 그걸 못 쓰는 거, 서울시가 못 쓰는 거죠. 차라리 그 돈을 주는 대신에 서울시가 고도정수 처리 시설을 하는데 4천억 정도 든다 그랬으니까 2년치만 서울시가 안 주고 해버리면 해결되는 거거든요. 그 1,800억을 서울시가 받으면 되네요, 거꾸로. 뭐 그렇게 2년만. 되면 뭐 그 환경부가 난리 나겠죠. 안에 근데 그러면. 실제 이것은 네. 법률에 의한 세금이 아니고 그냥 네. 이제 기부금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우리가 뭐라 그럽니까 네. 뭐 저기 그러니까 수도 요금에 이제 포함되어 있는 포함되는 거죠. 건데 이것은 저기 법적인 그 세금이 아니기 때문에 네. 환경부가 더 이상 이것을 거둬가야 될 명분이 없습니다. 네. 교수님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마지막으로 정리해 주시죠. 우리가 어떻게 대책을 강구해야 되는지 정리. 네,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녹조 현상이 발생하고 있고 많은 국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우려감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정부는 이 녹조 원인이 말 그대로 가뭄이니 폭염이니 말도 안 되는 어떤 원인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이 원인을 밝혀서 이해 당사자들이 모여서 과연 이 난국을 식수 대란이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난국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여기에 중지를 모아야지. 지금처럼 그들 나름대로 리그 속에서는 해결책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냥 대충 넘어가려고 하지 말고 날씨 탓하고 폭염 탓하지 말고 진정 원인이 어디 있는가. 보에도 분명히 원인이 있다. 이런 것들을 국민한테 솔직히 인정하고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 그게 이런 얘기죠. 중요합니다. 그게 핵심이죠. 우리 국장님은 마지막 그래서 30초. 저희 시에서는 뭐 우선 가장 첫 번째가 일단은 현재 상태에서는 그 안전한 깨끗한 물 공급을 위해 가지고 최대한 이제 저희가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시민 여러분들께서 안심하셔도 된다. 저희가 매일매일 체크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이제 녹조 그 자체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또 그 전문가들과 또 상의도 하고 그리고 뭐 중앙정부의 어떤 뭐 제도나 이런 것을 뭐 좀 고쳐야 될 게 있으면은 또 협의해서 그 개선하도록 그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도와 법에 너무 얽매이지 마시고요. 그렇습니다. 예. 국민 빨리 이게 심각하다 그러면 수시로 해서 예, 그렇게, 해야죠. 예, 그렇게 하려고. 지금 이제 4대강에 특히 낙동강에는 네. 많은 물을 한 6억 톤 이상 물을 확보해 놨거든요. 네. 사용처가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녹조를 빨리 하류를 내보내기 위해서 수문을 열어가지고 물을 빼내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몸이 안 좋을 때는요, 무조건 쉬어야 합니다. 신이요, 이제는 쉬라고 명령하는 겁니다. 이를 거역하면 신의 명령을 거역하는 셈이니까 큰일이 날 수 있습니다. 휴가 갔다 오시기 바랍니다. 못 가신 분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